선택과 집중.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가 일원화시킨 경영 전략입니다. 일반 기업은 물론 국가와 지방정부 등 어떤 조직에서건 심지어 개인의 자기 개발 차원에서도 그 효율성과 성과가 뚜렷한 전략입니다.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제한된 가용자원을 거기에 집중시킴으로써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은 이미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그 성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동천시 행정이 반드시 채택해야 할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돋보기 행정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연천군 중면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5월 말 현재 96세대, 불과 165명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읍면동 중의 하나인 연천 중면은 가을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바로 중면 뎁사리 공원 때문입니다. 붉게 물든 뎁사리를 배경으로 사진 한 컷 찍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파는 커피만 해도 몇 잔이겠습니까? 연천 호루구루 통일 바라기 축제도 대규모 해바라기 꽃밭 하나로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천일원과 핑크뮬리가 장관을 이루는 양주나리공원은 관람객이 몰리는 성수기 주말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쉽게 발길을 돌릴 정도입니다.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에는 올해 15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동두천에는 이렇다 할 전국 규모의 볼거리나 큰 축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그동안 5분자의 발언과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여 동천만의 꽃 축제를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꽃단지 조성은 어정쩡한 수준이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한 곳을 선택하여 거기에 올인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우리 시도 상패 수변공원과 생현지구 문화공원 조성 등 몇 가지 마을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중소규모 아기자기한 정원은 우리 시민들의 산책 공간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외부 관광객이 일부러 찾아오게 할 유인은 되기 어렵습니다. 성과라는 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 우리 시를 꽃과 나무의 도시로 조성한다는 기본 목표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오늘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은 주요 역전 사업의 선정과 한정된 예산의 배분에서도 필요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 역전 사업들의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인정하다시피 그 모든 사업 추진에 드는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운영, 일자리재단 이전, 폴리텍 대학 유치,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문화재단 설립, GTS 신호선 연장,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소해산 확대 개발 사업 등 모든 사업은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우리 시로서는 이 사업들에 드는 재원 마련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향후 주요 신규 사업에 드는 예산은 2025년에 805억 원, 2026년 776억 원, 2027년 895억 원, 2028년에는 74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경직성 기금 소요액 150억 원을 더하고 자주재원 평균 확보액 290억 원을 뺀 수치 즉 재정 압박 총액은 2025년도 665억 원, 2026년도 636억 원, 2027년도 755억 원,
2028년도 602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이 재정 압박은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204억 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이상과 같은 추계를 따를 경우 내년에는 잔액이 539억 원으로 확 줄어들고 2026년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우려가 큽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없다면 2028년도에는 1,454억 원이라는 적자 상태가 됩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재정 파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상의 분석은 모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연도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 교부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보전수입과 내부거리를 포함하였으며 연도별 기금 조성액 추산치에 2028년도까지 말까지의 경직성 기금 전출로 인한 시비 투입도 감안한 것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 예산은 건립 조성비에 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및 노인 장애인회관 운영 등 21개 사업을 선정해 2028년도까지의 국도 시비 투입 예측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필사적인 국도비 확보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2022년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도비 신청 현황과 직원들의 출장 이력을 보건대 민선 8기 집행부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국도비 확보 노력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특히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셔서 직원들의 노력을 더욱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사업별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과감한 사업 구조 조정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도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추진되고 성공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처한 예산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려해야만 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역전 사업들 모두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들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가? 투입 대비 성과, 즉 가성비는 어떠한가?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창출하여 시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모든 요소를 다각도로 치밀하게 분석해서 쳐낼 것은 과감하게 쳐내고 사업 효율성과 기대 효과가 뚜렷한 분야를 선택해서 한정된 재원을 거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동두천이 버티고 살아남을 전략입니다. 제 아무리 뜨거운 태양 아래 검은 종이를 오랫동안 놓아준다고 해도 저절로 불이 붙지는 못합니다. 바로 돋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돋보기로 태양빛을 하나로 모아 선택된 곳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꽃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의원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제안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돋보기 행정의 의미를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은 반드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 바쁜 우리에게는 돈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가 부디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돋보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